자, 교재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권의 변동. 자, 1절에 보시면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선의 취득으로서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하고, 자, 공시의 원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이때 공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하고 명인방법이다. 그럼 이 칠판을 잠시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 하죠. 그리고 갑이 나무를 소유한 채 을에게 양도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걸 양도담보로 합니다. 갑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즉 갑에게 소유권을 남기는 채로, 그죠?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그걸 양도담보라 하거든. 좀 어려운데. 그리고 갑은 이 나무를 저당권을 설정해서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 공시방법이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관행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으로 공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는 등기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 되어야 등기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합니다. 근데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도 되고 나무 한 개도 명인방법이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자, 등기된 나무는, 그죠? 소유권 이전도 되고 소유권 유보도 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즉, 이 나무가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도 을에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갑에게 남겨두면서 양도하는 방식, 그걸 양도담보를 하거든요. 양도담보로 을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이 나무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을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유보, 즉 양도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다 돼요. 즉,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된 수목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도 취득할 수 있고 저당권도 취득할 수 있고, 그런데 등기가 아니고 이 나무가 관행상 인정되는 새끼줄 쳐가지고 소유자 갑, 명인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유보는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저당권이 설정되려 하면은 반드시 등기부가 있어야 돼. 그런데 명인방법으로 공시됐을 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은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유보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즉, 저당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은 일단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32페이지. 자, 무효 등기 유용이 있네요.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효인 것으로 써먹자. 이걸 유용이라 합니다. 무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전용 이렇게 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써먹자. 이거를 유용이라 합니다. 자, 이것도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인 등기를 살려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사항란의 등기가 무효로 됐을 때는 유용이 허용됩니다. 사항란의 등기가 무효로 됐을 때는 유용이 허용. 그 다음 표제부의 등기가 무효로 됐을 때는 유용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표제부의 등기가 무효로 됐을 때는 다시 유효인 것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
표제부가 무효가 됐다 그 말은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불타서 멸실이 돼 버렸거든요. 멸실이 돼 버렸어요. 근데 갑이 이제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건물 하나 더 지었어요. 신축. 그럼 멸실이 돼 버리면 표제부 자체가 무효로 돼 버립니다. 표제부 자체. 건물 자체가 멸실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없어진다. 사실관계를 등기하는 부분을 표제부로 합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멸실이 돼 버리면 표제부 등기가 무효로 됩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가 무효로 되면은 등기부는 폐쇄 조치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에 이 표제부 무효인 등기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축 건물에 기존의 등기부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기존의 이 건물은 멸실이 돼가지고 표제부조차도 무효가 돼가지고 등기부 폐쇄로 들어갑니다.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가 무효인 등기는 새로운 건물에 다시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갑이 멸실된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 경우,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영원히 무효이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옆에다가 표제부 무효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표제부 무효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멸실이 돼 가지고 표제부가 무효로 되면은 등기부 폐쇄 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효인 등기를 신축 건물에 써먹을 수가 없다. 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는 계속해서 무효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1 볼까요? 그래서 1번은 맞고,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표제부가 무효됐다.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자,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 그 말은 종전 건물이 멸실됐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 건물이 멸실이 됐으므로 표제부 등기가 무효로 됐습니다. 그 표제부가 무효인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는 못합니다. 맞네요. 그죠? 1번이나 1-1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전용이 아니라 유용입니다. 약정하였다면은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자, 가등기니까 이때는 이제 표제부 등기가 아니고 상란의 등기입니다. 자, 상란의 등기는, 그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저당권 등기를 했겠죠. 5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A는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 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버렸네. 자, 갚아버리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말소 대상.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대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대출을 했다. 그러면 기존의 무효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롭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갑과 A가 합의해가지고 기존의 무효인 등기가 아직 말소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사건의 유효한 등기로 써먹자. 이거를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무효인 등기는 5월 1일 날 됐는데, 그죠? 유용을 하기로 한 것은 7월 1일 날 유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사건에 써먹기로 합의한 것은 7월 1일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등기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급이 아니고 비소급적이다. 비소급적. 자, 무효 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비소급적 유효.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해서 유효로 만들 때도 비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비소급적. 그래서 애초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유용하기로 합의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그래서 이번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유용하기로 약정했다면은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유용 합의 시부터, 전용 약정 시부터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네요. 중간 생략 등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2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한테 다시 정상적으로 2억으로 지금 전매를 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토지가 최종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병은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자, 원래는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을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매를 했습니다. 이걸 미등기 전매를 하거든요. 그래 해놓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한다.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중간자 명의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후 매수인으로 바로 등기한다. 이걸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여기 이제 허용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됩니다.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속 규정이라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속 규정. 자, 우리 민법의 규정은 들어보셨죠? 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위반하면은 무효 처벌. 단속 규정이 위반하면은 유효 단속 차원에서 처벌. 임의 규정이 위반하면은 유효이면서 처벌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면 그죠? 등기가 무효로 가고 처벌도 되는데 이 금지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 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단속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벌은 하겠다. 이런 게 단속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금지 규정을 대법원에서 효력 규정으로 봐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항상 무효이므로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 그러나 단속 차원에서 처벌은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미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렸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아직까지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습니다. 안 됐을 때,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을을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등기해 주라. 그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하죠. 그죠? 자, 아직까지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때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을한테 등기하지 말고 내 앞으로 바로 넘기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뭐냐? 3자 합의가 있을 때. 갑을 병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3자 합의.
또는 삼자 합의와 유사한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가 있을 때, 갑에게 통지만 하는 경우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채권 양도가 무슨 말이냐? 매매를 하면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매매를 하면은 병한테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럼 을의 등기 청구와 병의 등기 청구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란 사람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그러면 양도를 한 당사자는 을과 병이단 말이에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기 때문에 을은 양도인, 병은 양수인.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양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을과 병은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갑만 합의만 하면은 삼자 합의와 유사죠.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야 삼자 합의처럼 된다. 근데 갑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삼자 합의에서 벗어나죠. 우리 봤을 때. 갑이 동의를 해야 갑도 합의를 했지. 갑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다고 해서 갑이 합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규제지역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간 생략 등기가 전면적으로 무조건 금지됩니다.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지역 또는 규제지역, 유동적 무효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매매도 2번, 등기도 2번, 허가도 정상적으로 2번 받아야 병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자 합의도 없고 채권 양도도 없어. 그때는 직접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직접 청구를 못 하면 정상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저 무슨 말이냐?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미 돈을 받고 갑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죠? 받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를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 2억짜리를 을에게 1억에 팔았고, 을이 2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을 잘 보시면, 1억을 남겼고, 등기를 안 해서 취득세도 먹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안 해서 양도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1억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양도세까지 이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안 합니다. 을이 등기를 갑에게 청구해야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야 병이 청구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은 등기 청구를 안 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채권자 대위 방식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핵심이 이거네요. 그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된다. 금지되는데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되지만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처벌은 받는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되느냐 들어가면은 갑에서 병으로 이미 돼버렸다면은 무조건 유효. 자, 아직까지 안 됐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을에게 하지 말고, 을을 거치지 말고 나에게 등기를 바로 해주라. 청구할 수 있겠냐?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고, 삼자 합의나 채권 양도가 있을 때 그때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삼자 합의도 없고 채권 양도도 없다면 직접 청구는 안 됩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을은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갑한테 등기 청구를 안 해요. 따라서 답답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을 앞으로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온다. 그거를 대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하고 인도했다. 1번. 갑을 병이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3자 합의했대 말이냐. 자, 3자 합의를 하였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해주지 말고 내한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 2번에 자,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서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자, 3자 합의가 없네요. 자, 3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는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바로 청구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3자 합의도 없고 채권 양도가 없다면 직접 청구를 못합니다. 그때는 대위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을 앞으로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온다. 그걸 대위를 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네요. 자, 방과로 이번에 3자 합의가 없더라도 3자 합의가 없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에 병은 을의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방과로 2번은 맞네요. 그죠? 자,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한테 양도하고 이걸 채권 양도를 하잖아요.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한테 양도하고 그러면 양도한 당사자는 을과 병이네요. 그럼 을과 병은 합의를 했고 이제 갑만 합의를 하면은 3자 합의가 되네. 근데 갑도 합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지 갑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갑이 합의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은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 1이 돼야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갑의 동의가 아니고 갑의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정도 가지고는 3자 합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래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3번은 국어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3번은 X인데 등기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국어상 맞잖아요. 그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거나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방과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갑에게 통지는 3자 합의가 아니다. 갑의 동의를 받아야 3자 합의다. 자, 4번에 3자 합의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는 있고 갑은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3자 합의가 있어 가지고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을과 갑 사이의 권리 의무는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3자 합의가 있어도 원래 갑과 을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한다. 왜?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지 직접 청구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3자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을 앞으로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 3자 합의가 있더라도 대위를 통해서 가져오려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그걸 대위할 수 있다. 만약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고 없다면 병이 을의 권리를 대위를 못 하잖아요. 을의 권리도 없는데 뭐를 대위합니까? 그죠? 그래서 3자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대위해서 정상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3자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그래서 방과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3자 합의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X.
삼자 합의가 있더라도, 그죠? 을과 갑 사이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존속한다. 이래야 맞죠. 자, 4번은 X. 자, 5번 보겠습니다. 합의가 있은 후에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보세요. 삼자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은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자 합의하에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주는 거하고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로 봅니다. 다시 한번. 자, 삼자 합의하에서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해 주는 거하고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다. 그리고 또 을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 인상해 주기로 했어. 이렇게. 그러면 삼자 합의하에서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해 줄 의무하고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 또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못 받았거나 인상분을 못 받았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매매 대금 미지급 또는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죠. 5번도 X입니다. 자, 5-1을 보시면 합의한 갑은 그와 거래한 을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병 명의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말이네요. 자, 삼자 합의가 있을 때, 그죠? 삼자 합의가 있을 때, 그죠? 갑의 병에 대한 직접 등기 의무하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매매 대금을 미지급하면은 그걸 근거로 들어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1도 맞네요. 그죠? 자, 6번에 보시면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됐다. 자, 이미 갑에서 병으로 중간시행 등기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중간시행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돼버렸다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삼자 합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이미 갑에서 병으로 중간시행 등기가 돼버렸다면 삼자 합의와 관련 없이 무조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효력이 있다. 이래야죠. 자, 7번 볼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규제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금지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갑을병 전원의 합의하에 갑으로부터 직접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다. 이때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자,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다면, 그죠? 매매도 2번, 허가도 2번, 등기도 2번 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매매는 2번이 있는데, 그죠?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가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갑에서 병으로 중간시행 등기를 했다. 무조건 금지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매 2번, 허가 2번, 등기도 2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으로부터 직접 병 명의로 경유된 이전 등기, 즉 중간 생략 등기는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해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무효이다. 무조건 금지된다. 그래서 7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삼자 합의는 병의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자,
병의 등기 원인은 요 매매예요. 병 앞으로 등기하게 된 법적인 원인은 매매야. 매매가 등기 원인이지 삼자 합의가 등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삼자 합의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등기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삼자 합의는 병이 갑에게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방식.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 방식에서 삼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고, 병 앞으로의 등기의 원인은 매매 자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고, 그죠? 등기하는 방식의 일종이다. 즉 직접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그죠? 8번. 자, 2번을 보시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요거는 지금 을아입니까? 을.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삼자 합의가 있어야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자 합의가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의 기타 등기의 효력은 조금 요거는 쉬었다가 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